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네, MC노 노기환이고요. 오늘도 역시 김세호 PD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방송 시간이 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그런데도 충분히 담지 못해갖고 지금. 네. 그래서 근황 물어보고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선생님 이영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준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냥 곧장, 곧장 직진. 전라남도 진도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신다니까요. 아재 개그.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60년대를 우리가 이제 한참 달리고 있는데요. 네. 앞에 거를 다 복습하면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60년대 대중예술사를 영화 대중가요가 비슷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시대 구분이 비슷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죠. 네. 60년 정도부터 한 63년 정도까지 그리고 64년부터 67, 8년 해서 한번 끊어지고 67, 8년 정도에서 또 70년 정도로 끊어지고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앞에서부터 해서 한 60년대 중반 정도까지 얘기를 한 셈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세 시기 나누고 보니까 이거 너무나 정치사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가 군정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64년부터 67년까지가 박정희 민정 1기. 그다음에 68년부터 70년까지가 2기 이렇게 딱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71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청년 문화가 판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시작됐던 청년 문화가 이제 뭔가 주류로 완전히 올라섰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역시 71년입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게 그런 정치사적인 배경, 사회사적인 배경하고 암만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잘 맞아떨어져요.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김승호 영화 그리고 손석구 대중가요의 건전하고 반듯하고 희망적인 감수성이 빛났다. 그러다가 64년, 67년 사이에는 젊은 삐딱함, 맨발의 청춘 같은 거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들었던 모녀기타 혹은 동백아가씨 이렇게 청승스러운 신파적인 작품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뭔가 덜 희망적이고 덜 건전하고 약간 뭐 좀 외설스러운 것도 등장하고 다양해지고 뭐 이러던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바로 이 두 번째 시기 끄트머리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시기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이제 어떤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골라본 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작품인데요. 미스테리한 작품이요? 영화 자체가 미스테리물은 아닌데 만추라는 작품이 66년도에 이제 연말에 개봉을 했습니다. 만추는 뭐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그렇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전설이 됐어요. 이제는. 근데 전설이 된 이유가 필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전설이 되죠. 남아있으면 아니 남아있어도 전설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없어졌으니까 더 전설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남북 통일되면 영화인들이 제일 궁금한 게 혹시 김정일 컬렉션에 만추가 있지 않을까. 아리랑은 몰라도 만추는 있을 것 같아요. 영화 광으로 유명하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필름을 막 사들였으니까 홍콩 같은 데서 막 사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던 어떤 필름들을 갖고 왔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66년 작품인데 왜 필름이 없을까요? 없는 거 많아요. 60년대 것도 없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50년대까지는 있는 게 더 드물고요. 있는 걸 세는 게 훨씬 빠르고 60년대 들어오면 한 뭐 반타작 정도 된다고 볼까? 근데 60년대도 여전히 지금 사라진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영화는 이렇게 있으니까 연구가 되고 얘기도 되는 거예요. 드라마는요 아무것도 그렇죠. 없죠. 이렇게 흔적을 더듬으면서 혹은 줄거리까지도 아니고 무슨 내용인가 짐작이라도 하려면 오늘의 프로그램이죠. 일간지에 나오는 것만큼 한 줄. 며칠 되지도 않아요. 그 뭐 누가 만났는데 그러나 점점점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 그거를 연결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궁금해야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만추는 그러면 시나리오가 있는 건가요? 남한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이 없다 보니까 영화를 글로만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게다가 이만희 감독의 연출이 워낙 좋았다고 하고 화면이 예뻤다고 하고 이러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설이 됐다는 거죠. 잡지의 평이나 이런 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근데 거기서는 되게 이제 좋게 평을 했었죠.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 뒤에 김수영 감독의 리메이크 작품이 나온 거고요.
근데 이 만추는 영화도 미스테리하지만은 저는 이제 영화보다는 노래를 먼저 보니까 네. 주제가도 미스테리해요. 일단 만추 필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주제가가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를 확실하게는 알 수 없는데 시나리오 상에서도 주제가가 나오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있었던 노래인 건 맞는데 이게 웬만한 영화 주제가들이 그 당시에 다 음반화 되거든요. 네. 근데 만추는 음반에 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저만 못 찾은 게 아니라 다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근데 들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이거 오늘 좀 이따 들으실 건데. 네.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는 거죠. 음반이 없는데 어떻게 듣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반이 없어도 영화가 있으면 영화에서 소리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들을 수 있는 건데 영화 필름도 없고 네. 음반도 없고 예. 근데 노래는 있고. 나중에 또 뭐 따로 녹음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998년에 그 CD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네. 판매용이 아니라 약간 기록 보존용으로 한국 영화음악 기록사라는 비매품 기록 네. 그 역사 비매품 CD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만추 주제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악보가 남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근데 소리를 들어보면은 네. 그 당시 녹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 음원이 어떻게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그냥 모르는 제 거예요. 생각에는 이거 만든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요? 한국 영화음악 기록사 이 다 CD 돌아가셔서. 레코드사에 있었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영화의 주제가가 들어가려면 어떤 식으로든 녹음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영화는 사라졌는데 그 녹음은 어떻게 남아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CD에 담긴 게 아닐까?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미스테리한 주제가고요. 조금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렇죠.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근데 노래가 또 괜찮습니다. 누가 불렀어요 그러면? 그게 또 미스테리. 여기 한국 영화음악 기록사 CD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가수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한국 영화음악 기록사인데 왜 그런 걸 안 적어놨죠? 그러게요. 다른 곡들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CD에 있는 이 만추 외에 그 CD 다른 수록 그 곡들은 웬만한 건 다 음반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그 CD 아니라도 다 알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좀 독특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캐비넷에서 테이프 하나 있어갖고 그랬을 수 있어요. 누군지 이걸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 그나마 같은데.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전정근 작곡. 이 만추의 음악을 담당하셨던 분이기도 하니까 당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한 영화 음악가거든요. 주제가만 다른 사람이 작곡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 아마 CD에도 전정근 작곡이라고 이 표기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가수 이름이랑 작사가 이름도 좀 그렇죠. 써주지. 예, 근데 없어요. 근데 또 시나리오상 이 노래 가사가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가 쓴 걸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지연 작사.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남은 거는 가수. 두 분 같은 대중음악 전문가들 딱 들으면 이제 누구 목소리다 이런 거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정말 특징적으로 노래를 하는 가수 같으면은 네. 노래 작품이 많고 그러니까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스가 많은 가수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는데 네. 이거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막 설이 엇갈리는 게 문정숙이다. 왜냐하면 주연 배우가 문정숙이니까. 네, 문정숙은 노래를 여러 편 그 했죠, 이전에도 또. 불렀어요. 예. 근데 문정숙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황인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황인자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주 많은 노래를 했던 분은 아니고 60년대 잠깐 활동했던 가수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게 많지도 않고 한 건데 왜 황인자라고 하냐면은 다른 황인자의 노래와 비교해서 들으면은 얼추 비슷한 느낌도 들고 또 하나는 황인자의 많지 않은 작품 중에서 전정근과 함께한 노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일종의 그 합이 맞았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단정은 못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수인지 황인자 추정 만추. 예.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네, 가수를 정확히 모르는 만추 들었고요. 일단 뭐 이미자 아니고요. 그렇죠. 배튀김 아니고 탕웨이도 아닙니다. 이난영도 확실히 아닙니다. 양희은 낭궁옥군 아니고요. 네. 네. 아무 말이나 막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좁혀가다 보면 네. 그렇죠. 소고법으로. 예. 네. 언젠가는 만나겠죠. 야. 진짜 미스테리한 작품이네요. 네. 진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딘가에서. 궁금하잖아.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정말. 네. 예. 다음 영화는요? 예, 요것도 최근에 조금 화제가 많이 됐죠. 예. 헤어질 결심덕을 많이 본 안개. 안개. 예. 네. 영화도 안개, 주제가도 안개입니다. 그 정은희 씨 노래가 진짜 다시 히트했죠. 예. 예. 노래가 일단 좋아요. 맞아요. 들어보면은.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왜 그 아카데미 극장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안개도 역시 아카데미 극장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춘 영화다. 굉장히 젊은 감각의 영화다. 젊은 애들을 대상으로 개봉한 거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아시죠? 이 소설 네. 무진기행 김승옥의 네. 소설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고 김승옥이 직접 대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김승옥이 본격적으로 영화계 인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뜻밖의 관련된 작품이 꽤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많아요. 썼어요. 김승옥은 지난해 이후부터 작품을. 네. 70년대까지 계속 영화계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원작이 팔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딴 사람 것들도 있으니까 직접 각색을 하거나 아니면 신작 시나리오를 아예 쓰면 이 정도 되면 진짜 영화인이 된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한 16편 원작 팔린 거 말고 자기가 직접 대본을 쓴 게 70년대 영자전성시대가 유명한 작품이 김승옥 대본이에요. 조선작 원작의 김승옥 대본이고요. 어제 내린 비, 겨울여자, 도시로간 처녀 이런 작품 다 김승옥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쟁쟁하게 알려져 있는 70년대 그 청년문화 시절에 빛나는 작품이 김승옥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개 영화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좀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남주는 또 신성일, 네. 여주는 지난 시간에 얘기 안 나왔던 60년대 트로이카 중에 한 분, 예, 윤정희. 네. 이렇게 또 주연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안개는 또 그 국제 음악제 가요제 뭐 이런 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뒤인데요. 1970년에 그 도쿄 일본에서 열린 국제 가요제에 이제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잘못 알려진 경우는 뭐 3등을 했다는 등 뭐 1등을 했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한때 있었는데 그냥 탑 10 베스트 중에 하나. 들어갔어요. 예. 상은 못 받고요. 그게 상이죠. 탑 10 안에 예, 들어갔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이걸로 해서 국제가요제에서 이렇게 뭔가 거론이 되는 작품이 된 거고 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제가요제의 시대라고나 그렇죠. 할까? 한 그런 게 10년 열려요. 동안. 이때 분위기는 그러면 올림픽 나가서 국기 선양하는 거 비슷한 똑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년대 스탠다드 팝이 이제 무르익어서 약간 이런 식의 그 국제적으로 나가서도 뭔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작품까지 올려놨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걸 주도한 게 이봉주하고 기록윤이었던 거죠. 아주 경쟁적으로 나가면서 뭔가를 했어요. 네. 이런 스타일의 국제가요제가 지금은 없죠? 지금도 있나요?
뭐 유럽에선 하지 않나요 아직? 있을 텐데 우리 관심을 좀 떠나간 거라고나 할까? 예. 좀 그런 거죠. 예. 80년대가 돼서는 우린 다 뭐 빌보드 차트만 얘기하지 무슨 가요제 이런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일단 가요제라는 명칭 자체가 조금 그리고 이 당시 국제가요제가 뭐 그밖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과 인연이 깊었던 국제가요제는 네. 도쿄, 네. 동경가요제, 그다음에 칠레, 네. 칠레. 그다음에 무인도. 예,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리스 가요제. 어. 근데 참 묘한 게 그리스, 칠레는 70년대 당시에 그렇죠. 분위기 안 좋던 때거든요. 근데 한국도 똑같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 안 좋은 나라끼리.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도 가요제를 만듭니다. 서울 국제가요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등을 못 따오니까 답답해서 만들어. 그래서 실제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 대상은 우리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리고 우리가 먹고 했던 네. 거죠. 예. 그때 좀 김 빠졌어요. 그런 거 예. 보면서. 뭐 우리가 해서 우리가 1등 먹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상한 가요제, 이상한 영화제 많아요. 영화제도요. 아시아 영화제. 세상의 영화제에 예. 아시아. 도시 이름 달지 않고 아시아라는 그런 영화제는 없어요. 어. 그렇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이런 거고 부산 영화제지 무슨 아시아 영화제라는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외국에서 뭔가 해오면 이렇게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좀 길고. 예. 자, 그럼 여기서 노래를 들을까요? 예. 안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정훈이의 데뷔작이고요. 이때 네. 정훈이가 10대예요. 그렇죠. 참. 16살.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외로이 하염없이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추어라
자, 다음 영화 또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개를 들으셨는데 이 안개를 부른 분은 정훈이, 작곡한 분은 이봉조. 네. 근데 60년대 뭐 영화 얘기는 아니지만은 가요계 얘기를 하려면은 이봉조의 가장 호적수 다음에 역시 기록윤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두 분이 그 가수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와 또 이렇게 커플이었다는 그런 것도 좀 그렇네요. 예, 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둘 다 굉장히 이게 둘의 색깔이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둘 다 서로를 인정하거든요. 정말 최고야 너는.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하는데 호적수이면서도. 근데 이봉조의 느낌이 약간 남성적인 맨발의 청춘 같은 데 보고 있듯이 그런 거라면 기록유는 계속 여자 가수하고만 만나요. 남자 가수하고 만나는 작품이 있기는 한데 많지 않고 그 이유도 보세요. 혜은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럽다고나 할까? 이 고정된 성 역할을 이렇게 막 쓰면 안 돼. 야단나죠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설명을 쉽게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적인 아름다운 선율, 아주 고운 선율 이런 거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록윤입니다. 네. 그 이봉조 현미 커플이 이제 함께 발표한 영화 주제가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뭐 총각김치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패티김 기록윤 커플이 함께한 그럼 영화 주제가는 뭐가 있을까? 예.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꼽아 본 건데요. 네. 이게 영화 광고 문구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네.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사상 최초의 하와이 올 로케라고 광고가 됐던 하와이 연정. 하와이까지 갔어요, 실제로. 네. 예. 그런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고 67년도에 그 주제가가 패티김, 기록윤 두 분의 이제 공동 작업으로 또 발표가 됐습니다. 하와이 연정. 예. 그러니까 이 당시 영화계가 일단은 뭐 양적인 전성기였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까지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좋았겠네요. 안개에서 윤정이었다면 이번에는 남정님. 이런 데 가면 딱 어울리죠. 네. 그리고 남자 주인공 김진규. 예. 네. 자, 그러면 하와이 연정 띄워드립니다. 사랑이란 즐겁게 왔다가 슬프게 가는 것 홀라춤에 흥겹던 기쁨도 모래 아래 새겨진 사연도 파도에 부서지는 이 순간 가버린 그 사랑 하와이안 기타의 목놓아 나열이 웁니다. 사랑이란 살며시 왔다가 괴롭게 가는 것 야자수 그늘 아래 단 꿈도 와이키키 해변의 맹서도 파도에 부서지는 이 순간
나 여기 웁니다. 나 여기 웁니다. 67년작 하와이 연정. 예. 네, 마치 부곡 하와이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래간만에 듣네요. 부곡 하와이. 네, 폐업했답니다. 네. 그렇죠. 예. 역사 속으로 사라진. 네. 자, 근데 이 하와이 연정은 네. 진짜 하와이까지 가서 뭐 100% 다 하와이에서 찍은 건 아니지만은 돈 좀 많이 들였겠죠. 그랬겠죠. 근데 과연 뽑아냈을까 네.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뭐 대중문화라는 게 어쨌든 자본의 투입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게 투입한 만큼 항상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히트 여부는 진짜 며느리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어서 이제 들어볼 또 살펴볼 영화와 주제가는 엄청 히트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정부가 제작자예요. 뭐 사실 예. 그럼 관제 영화네요. 그렇죠. 그렇죠. 완벽한 관제 영화. 왜냐하면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했어요. 민간 영화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국립영화 제작소 하면은 뭐 대한뉴스나 대한뉴스 문화영화 말씀드리죠. 찍는데 아니냐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것도 극영화도 만들기는 네. 만들었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바로 팔도강산. 팔도강산. 그 네. 유명한 팔도강산. 최희준. 주제가가 그렇죠. 주제가 최희준이죠. 최희준. 예. 그러니까 팔도강산을 사람들이 그냥 뭐 그렇게 국책 영화로 누가 지원을 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국립영화제작소 제작이라고 한 거는 위에서 오다 떨어져서 제대로 돈 다 들여서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팔도강산 유람하면서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해봐라. 뭐 이런 의도일까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이제 지금은 조국 근대화를 유람하기라고 하는 단행본이 나올 맞아요. 정도로 책도, 예. 김한상이라는 연구자가 네. 팔도강산 시리즈 그게 한 10년쯤 가거든요. 속 팔도강산 무슨 팔도강산 네. 해갖고 한참 나와요. 하여튼 또. 팔도강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한 네. 10년을 가요. 그 10년 간 거를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네. 낸 그것의 제목이 조국 근대화를 유람하기라는 작품입니다. 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네. 상업 영화라면 상상할 수 없는 라인업이에요. 초호화 캐스팅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영화 광고에 보면은 예. 17대 스타 총출연 이렇게 적혀 네, 맞아요. 있거든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일, 엄앵란 아까 얘기했던 트로이카 3명만 빼놓고 그 정도는 빼놓고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진규, 최은희, 뭐 네. 무슨 박노식, 이민자, 뭐 무슨 하여튼 온갖 사람들, 김승호, 황정순, 김희갑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 알고 있는 예, 거기에 예. 가수도 현인, 뭐 무슨 은방울 자매, 뭐 저기 누구야? 뭐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모조리 다. 그러니까 윤인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역으로 나온다니까요. 워낙 국책 많이 영화니까 나와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죠. 예. 게다가 영화 화면 카메라웍도 전형적인 지역 관광용 동영상이에요. 딱 보고 있으면 네. 이거 굉장히 요새 많이 보던 화면 같이 생기. 홍보 영상 같은. 딱 홍보 영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이렇게 들려주면 애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선생님 저거 돈 내고 봤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돈 안 내고 받습니다. 네. 돈 내고 개봉해서도 봤고요. 네. 동원 영화 뭐 공짜로, 이런 거네요. 그렇죠. 공짜로 순회 공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 딱 보세요. 이게요. 67년 2월에 개봉했어요. 이게 구정 개봉이거든요. 네. 그런데 67년이 어떤 해입니까?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67년. 선거 있잖아요. 네.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정권의 제2기를 얘들 네. 결정짓는 선거가 있는 해예요. 그리고 66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뭔가 정리를 해놓은 그거를 홍보를 해야만 그다음에 선거를 이길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탄핵 사유인데요. 그리고 선거를 이겨야만 예. 사실 이겨야만 3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선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헌법으로는. 예. 3선 하려면 개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이기는 게 아니고 3분의 2 먹어야 되는 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되는 거죠. 딱 그렇게 맞게 만들었어요. 저는 나중에 이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정리하는 신문 기사 같은 거 있거든요. 네. 뭐 항목이 쫙 있어요. 그 항목에 고스란히 똑같이
팔도강산에 들어있어요. 아, 예. 진짜 아주 정확하게. 정말 탄핵 사유네요. 진짜. 아, 그래서 정말 실제로 정확하게. 예. 그 당시 야당에서 네.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막 공짜 상영하는 건 선거법 위반 아니냐. 네. 근데 당연히 선관위는 누구 편이겠습니까? 그렇죠. 각하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관위 당연히 아무 문제 괜찮다 없다. 그랬죠. 아니, 우리 4월 총선에서도 윤석열이 그렇게 민생 보고에 뭐 이런 네, 간담회 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했는데 몇 쪽씩 예? 쓰고. 지역 공약하고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애교인 거고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야. 공짜로 막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다음부터 67년에 이렇게 선거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박정희 정권의 또 다른 이제 민정 2기가 나오면서 그때 삼성 개헌했죠. 향토 예비군 만들었죠. 뭐 무슨 주민등록제도 만들었죠. 가정을 해준 칙 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중에 대한 국민에 대한 굉장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기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60년대가 이제 세 번째 시기로 넘어간다. 예. 박정희 정권의 민정 2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신으로 가기 직전에 그 4년 동안 그것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팔도강산인 셈인 거예요. 아,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이네요, 굉장히 진짜.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 당시 관객들은 공짜로 17대 스타를 만나보니까 좋았겠지만 게다가 칼라로.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게 내용이 네. 말 그대로 유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한의원을 하고 있었던 김희갑, 황정순 후보잖아요. 부자가 그렇죠. 예, 그 당시 한의원은 지금처럼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아무도 사람이 안 와요. 다 병원으로만 가. 한약방이에요. 네. 그야말로. 그래서 다 낡아가는 한약방 주인이 서울에 있는데 네. 환갑을 맞이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딸들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와다오. 근데 그게 하필이면 충청에 하나, 전라도권 하나 예. 이런 거예요. 지역 그다음에 안배가 절묘하죠. 부산 하나, 울산 하나, 강원도 하나 이렇게 돼요. 근데 쓸데없이 제주도도 한 번 또 가요. 아, 맞아요. 제주도도. 예, 제주도는 왜 가냐 하면은 가갖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도 시외 전화가 된다. 이걸 보여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거든요. 진짜 근대화 유람기네요. 진짜 근대화 유람기예요. 네. 근데 가는 그 코스를 보면은 정말 어메이징해요. 무슨 얘기냐면 청주로 그 이제 첫 번째 마사위네 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속리산으로 갔다가 단양의 시멘트 공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가서 하나씩을 보는데 명승지를 하나 보고 네. 그다음에 산업화 시설을 하나 봐요. 예. 충청권에서 이제 백마강도 가야 되죠. 아, 백마강도 예. 가요. 그러니까 명승지 두 군데 하고 네. 거기서 단양이 어딥니까?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네. 근데 단양 시멘트 공장까지 막 가요. 날라다녀요, 왜냐하면 그냥. 예. 사위가 거기 근무하는 거로 꼭 돼 있어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간척지로 가요. 네. 그리고 이제 호남에 여기저기 다니고 뭐 목포의 문음을 이제 노래 나오고 배 타고 뭐 이런 거 하고 나중에 제주도로 가고 부산으로 가서 수출하는 거 보고 예. 울산으로 가서 정유공장 보고 강원도에 제일 가난한 딸과 사위가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그 경제개발계획에서 보면 가장 낙후된 게 어업이다. 이렇게 예. 돼 있어요. 딱 그게 나타나요. 가장 예. 가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전선. 그러니까 6.25 때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네. 휴전선에서 끝나는 거죠. 결국은 반공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그렇죠. 예. 아, 전국체전이 있어요. 이대엽이 또 이제 그 예비사위감이에요. 네. 근데 사이클 선수예요. 네.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까지 그 장인장모, 예비 장인장모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엔 전국체전으로 끝나요. 그 배우들은 진짜 팔도 유람 잘했겠네요. 아니 그 주인공만. 김희갑, 황정숙만 그러니까 여행했어요. 아빠, 나머지는 엄마만. 그냥 예. 그 지역에서 네. 하나씩 찍은 거죠. 야, 그럼 영화가 이렇게 관제 영화가 나오면 이 즈음에서 이제 대중가요도 이른바 그런 관제 가요 같은 게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62년에 나왔던 잘 살아보세도 물론 관제지만 제가 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뭔가 감동이 있다. 그런 작품에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럴 때 이렇게 뭉클함이 좀 있다. 마치 손석구 작품이 갖고 있는 그 반듯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제의 느낌이 좀 덜 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 영화 그러니까 그 가요에서 67년 이후에 나오는 영화 작품들은 뭐 육군 기밀병, 여군 미스리 좀 이런 훨씬 관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아니 물론
70년대 나의 조국이나 새마을운동 노래 같은 건 아니에요. 예, 뭐 예. 좋아졌네 좋아졌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중가요로서의 재미는 있지만 60년대 초반보다는 조금 더 억지스러워졌다고나 할까 좀 그런 관제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는 작품들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관에서 이렇게 창작자한테 그 돈을 주고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을 주고까지는 아니었어도 만들어 볼래라고 하는 지시 같은 게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굳이 돈을 안 줘도 예, 시키면 얼마든지. 할것 같은데요. 왜 줘요? 분위기가 8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아. 80년대에도 그 젊은 그대 있잖아요. 김수철의. 예. 그게 건전가요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은 거래요. 근데 뭐 작곡료 이런 거 안 줬어요? 그건 잘 모르죠. 근데 문제는 보니까 건전가요로 쓰기가 거시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전가요로 안 쓴 거고 그게 히트를 한 거죠. 그런 작품은 많아요. 젊은 그대는 건전가요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근데 그 당시에는 건전가요로 보기에는 그 정부가 요구하는 건전이 좀 젊은 덜 그대 들어간 거죠. 잠 깨어 오라. 의식화를 하고 오라 이런 얘기죠. 아, 대한민국 같은 느낌이 없다는 소리죠. 박건호처럼 지었어야 되는데. 그 박건호 선생의 옥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 원주가 배출한 진짜 그런 분인데. 뭐 가요계에서는 뭐 그만한 인물도 드물죠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5점이. 군대 가서 지으라고 한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김민기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군대 가서 지으라고 해서 19생각을 지었답니다. 예. 그랬더니 안 되겠다. 그랬더니 위에서 보고서 안 되겠다. 네. 그리고 팔도광사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또 재밌는 게 네. 뮤직비디오거든요. 이게 맞아요. 또 완전히. 그 가수 노래도 많고 다른 데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예컨대 신세영의 젊은 모습, 맞아요. 뭐 손인호의 그 백마강 노래하는 모습 이런 게 다 나오니까. 백마강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노래가 나와요. 가수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가수 직접 나온다고요? 네. 뮤직비디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나와요. 뜬금없이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나와요. 그리고 불국사를 또 놀러 가요. 네. 그럼 갑자기 현인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신라의 신라를 불러요. 거기서. 얼마나 황당해요. 좀 표현주의적 기법인가요? 제주도 가면은 최숙자가 그 해녀 옷 입고 삼다도 삼다도 소식 소식 부르고. 그렇군요. 예,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봐야겠네요.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돈 내고 봐요라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이런 관광 비디오를 예.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스타를 이렇게 진짜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컬러 청초연색으로 또, 예. 본다라고 하는 게 돈 내고 볼만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 뭐 충청도에서 경상도 가기도 힘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네. 저희 부모님도 신혼여행 보통 요즘 신혼여행 제주도 가지도 않잖아요. 예. 코로나 때 많이 갔었죠. 그때 많이. 해. 근데 온천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제 기억에 맞다면 속리산, 속리산. 예, 이런데 온양온천. 예, 뭐 그냥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남산 한 바퀴 차 타고 돌다 왔다고 맞아요. 그게 뭐 신혼여행이다 하는 시절이니까. 80년대 중반에 결혼한 김창남 조경옥 부부도 부산으로 갔어요. 제주도 못 가고 돈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제주도를 보여주니까 뭐 어쨌든 신기한 경험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떤 노래를 들어야 됩니까? 예, 뭐 팔도광사. 당연히 팔도광사. 네. 예. 그리고 이 노래는 최희준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혼자 부른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런 노래일수록 네.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보다 웅장한 어떤 느낌이랄까? 그래서 자니 브라더스가 여기에 또 같이 노래를 합니다. 합하는 마음으로 예. 합창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작사는 신봉승입니다. 네. 그 조선왕조 500년. 예, 네네. 예. 우리 알고는 신봉승. 예. 사실 이분은 영화계에서 활동을 더 많이 했고요. 영화 시나리오도 많이 썼고 나중에 방송으로 해서 7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주로 사극을 써서 조선왕조 500년까지 갔지. 예. 그전에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음악 함께 듣겠습니다. 팔도강산 졸시고 딸 찾아 백리길 팔도강산 늘 쌓고 아들 찾아 천리길 에야 대야
절시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팔자만은 아니더라.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 달렸더라. 줄줄이 팔도강산 좋구나 좋다. 팔도강산 졸시고 살판이 났네. 팔도강산 을산고 웃음꽃을 피우네. 에야 대야 너도 나도 얼씨구. 에야 대야 우리 모두 절시구. 잘 살고 못 사는 게 팔자만은 아니더라.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 달렸더라. 줄줄이 팔도강산 좋구나 좋다. 좋구나 좋다 좋구나 좋다. 자, 60년대 후반 또 어떤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일단 뭐 팔도광산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뭐 육군 김일병 같은 조금 완전 관제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곡들 영화들도 있지만은 그렇게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네. 이때만 해도 아직 유신 시절 같은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조여지는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양한 경향들의 뭐 영화 노래들이 이제 나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로 조금 독특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일단 영화도 영화지만 노래가 성공을 했고 네. 그 원작의 유래가 또 굉장히 유서 깊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심플해요. 사랑. 사랑. 예. 그러면 딱 떠오르시죠. 원작의 유래 그러니까 원작 사랑이라는 네. 소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은 조금 막연한데 네. 조금 진짜 원작의 유래가 있다 이러면은 떠올릴 수가 있죠. 춘원이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춘원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소설들 갖고 오는 작품들이 이때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0년대 그러니까 후반기에 66, 7, 8 이렇게 가면서부터 67, 8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가는 요 시기 네. 60년대 세 번째 시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복고로 가거나 신파로 가거나 사실 신파도 복고죠. 뭐 감수성으로 네, 보면 예. 그렇거나 아니면 아예 소재 자체가 복고로 가거나 그러니까 사랑은 이걸 하면 당연히 일제강점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혹은 원작을 거기서 갖고 오거나 그런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멀쩡하게 희망적인 작품을 쓰던 작가와 연출자들이 갑자기 이때가 생신파 작품을 마구마구 만드는 그리고 그런 작품이 히트를 하고 마찬가지로 가요에서도 트로트가 완전히 뭐 이미자뿐만이 아니라 배호, 남진 그렇죠. 나오나 뭐 조미미 온갖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이루는 시기가 트로트 장르의 꼭 그러니까 최정점은 바로 이때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예. 복고 트렌드가 부각된 뭐 그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유행하게 된? 저는 그렇다고 봐요. 60년대의 예능 산업 자체가 이렇게 커지니까 예. 수많은 대중들을 더 많이 넓은 층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럼 예. 사람들한테 더 익숙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래도 트로트나 그 이전까지 우리 세련돼 이러면서 새로운 것을 치고 나갔던 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면 당연히 트로트나 신파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깊이 뭐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전 이런 것 같아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허니문 시대는 진짜 끝났고 예. 정권과의 허니문은 끝났고 그나마 60년대 중반에 발랄한 청춘 영화도 이제 좀 재미없어졌고 남들은 다 잘 살아보세 해갖고 경제개발 5년 계획 끝나고 나서 잘 살게 됐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알게 모르게 늘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항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약간 우울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묘하게. 근데 그게 이렇게 의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중예술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것 같은 작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7번 방의 선물을 볼 때 좀 그랬었거든요. 예. 그때 그 선거가 진보 쪽이 아주 애석하게 진 때였었어요. 그때가 그랬나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의식적인 느낌으로서 인기 있었던 거는 레미제라블 영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혁명의 기운 막 이런 것들을 막 눈물 흘리면서 레미제라블 앞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 뭔가 울고 싶은 30대 40대 아빠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울려주는 작품이 저는 7번 방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서도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손님 많이들 그렇지. 영화인가? 맞아요. 이렇게 손님 많이 들 작품인가 싶은데 이상하게 눈물 나는 게 좋아. 그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건 보는 사람도 잘 모르고 만드는 사람도 히트할지 잘 모르고 근데 이상하게 뜨는 거 있어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서편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서편제. 서편제도 사실 YS하고 DJ 붙었다가 예. 패한 거잖아요. DJ 예. 쪽이. 예. 그러니까 전라도 감성 더하기 울고 싶은 마음이 묘하게 거기다가 이제 민족주의 같은 거를 얹어서 표면은 그거지만 예. 사실은 뭔가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펑펑 울고 막 판소리에서 좀 꺼이꺼이 하고 나올 때 묘하게 시원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중들이 그냥 극장 가서 울고 나오는 게 굉장히 기분 좋고 옛날 얘기 막 고생스러웠던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60대 초반이라면 청승스럽게 뭐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했던 사람들도 아유 그래 이런 거지 사는 게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쏟아내고 나면은 네. 후련하잖아요. 이 사랑 같은 경우는 뭐 소설이 일단 먼저 나왔지만은 연극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그 또 영화로도 이때만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예, 전작이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연극 주제가가 또 만들어졌을 만큼 어쨌든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됐던 그런 원작인 거죠. 50년대에도 57년에 이강천 감독의 예. 사랑이 있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사실 그 이광수 작품 뭐 좀 요즘의 어떤 그 도덕관념이랄까 이런 거하고 안 맞는 게 많긴 하지만은 예전에 그 이 연극 사랑 주제가를 가사를 보면서 의사와 간호부의 국경을 지켜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론 그건 이광수가 쓴 가사는 아니지만은 국경을 지켜. 예. 참 그렇다. 예. 참 올드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게 먹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이광수 사랑은 이게 스토리가 얘기가 지금 우리가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얘기가 이렇게 흘러는 가잖아요. 그래서 원작의 질이 이렇게 좀 버텨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못한 더 신파적이거나 복고적인 작품 많고요. 그나마 이광수 같이 유명한 원작을 갖고 오면은 이게 문예영화 취급을 받아서 어디서 상이라도 타면 예. 커터 따기 외화 커터 따기도 쉬워지고 투자한 여러 가지 보람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좀 좋아요. 이런 거 네. 같으면. 그리고 이 김하정 씨 요즘도 가끔 TV 종편 이런 데 나오시던데 김하정의 데뷔곡이거든요. 이 사랑 주제가가. 근데 이분은 저는 사실 실감을 잘 못하긴 합니다만은 제2의 패티김으로 네. 한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네네. 살짝이 없어의 뮤지컬 같은 노래로 아주 유명해진. 뮤지컬 주연도 했던 분이기도 그러니까 해서 그런 분위기에 약간 좀 패티김 같은 고상한 분위기를 내는 그런 창법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원작의 가수. 어떤 그 레벨이 있으니까 예, 노래도 좀 받쳐주는 거죠. 그렇게. 네. 자, 그럼 여기서 김하정의 노래 사랑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이란 슬픈 길을 알고
마셔도 젊음의 꽃밭에는 찬 비만 나려 운명이라 달래보는 백이의 천사 행여나 오실까 못다한 사랑 그늘에서 곱게 비다치리라. 그리움을 꿈에 실은 밤이 지나면 또다시 맞아야 할 서러운 아침 얼어붙은 북녘 하늘 눈 덮인 옛날 언제나 만날까 영원한 사랑 기다리는 여인 울지 않으리. 자, 다음 작품들 만나보겠습니다. 신파 작품. 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만 해도 이광수 소설이 원작이고 주제가 분위기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트로트적인 신파적인 느낌이 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좀 이어서 얘기해 볼 두 작품은 그냥 뭐 대놓고 주제가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네. 그렇게 간 작품인데 특히 이제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형수라는 영화. 이게 형수. 67년 개봉작인데요. 네. 숫자 돌림으로 영화 제목은 형수, 주제가 제목은 우수 이렇게 됩니다. 진짜 신파적인 내용이거든요. 청산가부예요, 형수가. 네. 거의 홀시어머니. 하필 또 시동생은 있고. 네, 젊고 아주 건장한 시동생. 제목이 근데 형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설마 시동생이 형수를 사랑하는. 그렇죠. 설마가 아니라 사랑 안 하면 영화가 성립을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건데 그걸 예. 물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상한 막장으로 가지는 않고 하여튼 금지된 사랑, 고부 갈등하고 근친 간의 금지된 사랑 이런 게 섞여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으로 사람을 끌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내쫓고 뭐 이렇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 아들을 내보내면서 네.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이걸 만든 그 감독이 이영표 감독이라고요. 네. 60년대 초반에는 그 서울의 지붕밑 같은 그런 김승호 영화 만드신 신필름에서 굉장히 그 고학력, 경성사범 출신의 아주 고학력인 분이에요. 근데 60년대 후반이 되면 아니 60년대 초반에 이런 작품 만들었던 분이 왜 이런 거 만들지 싶을 정도의 작품이 계속 나와요. 이 시대는 다. 네. 그리고 내용도 무슨 가요에서 인기 있었던 가수 얘기 이런 것들 막 갖고 오는 거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레지의 여왕 같은 20대 이미자의 일생을 만든 영화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남인수를 가지고 일생의 이강산 전기, 낙화유수. 이강산 낙화유수 같은 걸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하향 평준화된다고 할까? 작품들이 양적으로 많아지지만 네. 내용들은 점점 하향 평준화되고 빠르게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니까 자극적이고 신파적인 요소 많이 쓰고 네. 그런 시대로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 주제곡 남진 선생이 불렀는데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도 남진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보통 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남진 하면은 가수 활동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화 굉장히 의외로 많이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가수로 명성을 얻어서 대충대충 배우하고 이런 왜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예, 그냥 예. 가수인데 잠깐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연극영화과 출신 아닙니까? 원래 배우를 지망했죠. 예, 또.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에 출연했고요. 캐릭터도 다양하고 연기도 곧잘해요. 74편이나 출연했네요. 네. 10년 동안. 주로 제2 주인공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아. 서브 남주. 예. 서브 남주. 예. 여기서는 서브 남주 아니죠. 정말 주 예. 남주. 근데 외모도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수가 수록된 음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네. 절정의 인기 가수 남진 영화 주연 기념반 뭐 이런 식으로 주연 기념반. 예. 그러니까 우수를 비롯해서 영화 주제가도 많이 했고 같은 시기에 영화 주연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렇군요. 예. 다음 작품이 아주 대박 작품이라 그랬죠. 그렇죠. 어떤 작품입니까? 그야말로 기록을 갈아치운 영화입니다. 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것도 남진 씨 노래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어지기도 하고. 예. 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좀 설명이 필요하긴 예, 합니다. 그래요? 원래 예. 미워도 다시 한 번은 68년 작품이에요. 이거 69년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지금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그 노래는 미워도 다시 한번의 주제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속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근데 속 미워도 다시 한번의 주제가입니다. 2편? 예. 네. 그래요? 네. 1편의 주제가가 아니에요. 아. 1편은 68년 작품이고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대박을 터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정말 많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의 후속편이 나와요. 줄줄이로 심지어 나옵니다. 예. 2000년대까지 드라마까지 나오니까 줄줄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나오는데 예. 이때 속 미워도 다시 한 번 또 무슨 미워도 다시 한 번 또 나오는데 예. 이 두 번째 미워도 다시 한 번 속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주제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 미워도 다시 예. 한 번. 그러면 2편인 속 미워도 다시 한 번이 1편보다도 흥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대박 난 게 속편인 아니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이 대박이에요. 영화 관객은 1편이 신기록을 세웠고 예. 2편도 잘 됐지만은 속편도 잘 됐지만 그걸 뛰어넘지는 못하죠. 근데 주제가는 속편이 더 유행했다? 예. 그럼 1편 주제가 따로 있어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영화의 그 흥행 기록은요. 요 전에 있었던 게 61년 신성욱 감독의 춘향전이었어요. 예. 근데 춘향전은 기본으로 드는 관객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게다가 구정 뭐 개봉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게다가 이거는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미워도 다시 한번 68년 미워도 다시 한번 그거는 미성년자 입장 불가 작품이에요. 이게요? 네. 왜요? 야한 장면도 없던데? 야한 장면은 없지만 말하자면 불륜이잖아요. 너무하네. 정서상 뭐 이런 예. 교육상 뭐 이런. 그래서 미성년자 입장 불가였는데도 불구하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7년 만에 갈아치운 거죠. 그 다음에 갈아치운 게 뭐겠습니까? 별들의 고향. 별들의 고향이에요. 그 다음에 갈아치운 게 겨울 여자. 겨울 여자예요. 네. 그 다음이 그럼 에마 부인인가요? 그 다음도 그렇게 못 갈걸요. 네, 한국 서편제 영화가 아닌가요? 그럴지도 그다음이, 몰라요. 예. 그냥 거꾸러지니까 한국 영화의 흥행 자체가. 예. 근데 어쨌든 그 61년 이후에 최초의 흥행을 갈아치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히트작이고요. 수많은 평단의 그 평별로 안 좋죠. 고무신 관객들을 모았다. 진짜 비난 일색이었다고 해도 고무신 관객이라는 건 그 당시에 뭘 그렇게 멸칭한 거예요? 고무신 신고 오는 분들. 그러니까 구두 신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은 고무신을 신고 오는 사람이면 여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도시에서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한복을 많이 입고 다니는 시절이니까 여자들 그것도 가정주부 직장생활 안 한 이런 여자들이 좀 크게 사회활동 안 한 이런 사람들이 촌스러운 사람들이 고무신 신고 와가지고 울고 가는 작품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요즘으로 치면은 지금 이런 표현 쓰면 난리 큰일 납니다.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은 딱 맞는 게 그 아침 드라마, 예. 주부 전용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줄거리는 너무나 익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혼모 나오고. 예. 네, 미혼모하고 이제 혼외자가 나오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에 거의 정점을 찍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미워도 다시 한번 그 1편이 네. 워낙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속편에 대해서도 지금 몸이 다를 거 아닙니까 다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감독이 나 이거 또 찍겠다. 그래서 속 미워도 다시 한번으로 간 거고 예. 작가는 난 나대로 하겠다. 그래서 영화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떠나도 마음만은. 아 제목이 바뀌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제목을 두고 네. 거의 소송 직전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감독이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감독이 그 제목을 쓰게 됐고 작가는 이제 때를 놓쳐서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간 거죠. 하여튼 사람들 그렇군요. 눈물 짤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집어 넣어서 우선 미혼모도 나오는 데다가 특히 애기가 나오면은 이건 눈물 짤 수밖에 없어요. 애가 나와서 엄마 이런 장면 나오면 그냥 그거는 이렇게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일종의 반사작용이라고 예. 할까 이렇게 딱 나오면 눈물 팡 쏟게 되는. 여기 남진 씨가 출연은 안 하죠? 아니, 영화에는 안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주제가를 이미자 씨하고 같이 불렀습니까? 네. 음반에 보면은 같은 노래를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뭐, 없죠. 예,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드문데 하여튼 이미자도 부르고 남진도 불러요. 아 같이 듀엣으로 부른 게 그게 아니고 아니라 예, 따로 각각 따로 트랙이 네, 네. 달라요. 남진 버전, 이미자 네, 네. 버전. 그렇죠. 예.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이미자 버전이 먼저예요. 그래도 대부분 다 남진 버전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미자 버전이 먼저 그 앞에 나와요. 그 노래가. 영화 끝나고 나서 남진 버전이 나와요. 근데 뜬 게 남진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자보다 남진의 인기가 이제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좀 네. 의미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이렇게 뭐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은 30년대부터 이런 스토리. 아, 예, 그럼요. 예, 진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어머니의 힘 대표적인 예, 그렇죠. 게 이서구작의 어머니의 힘 그게 바로 기생인데 집안에서 반대하는 그 부잣집 남자가 기생 데리고서 이제 살림을 차리죠. 결혼을 하죠. 네. 근데 일찍 죽어요. 애 하나 남기고. 아. 근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 끊길까 봐 이제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 애 뺏어가죠. 내놔라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엄마 어쩌고 이제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30년대 중후반의 신파득의 그에서 아역 배우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엄마 그걸 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5살에서 7살 사이. 열 밤만 잠은 만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이 심파 60년대 심파의 절정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던 게 그 극장에서 봤었어요. 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아 그런 거 보면 좀 울어요. 예. 니다 거기도 이제 어린이들 나오는데 엄마가 없고 정말 슬프게 막 울면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눈물 짜는 어떤 코드이기 때문에 예. 그걸 쓰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7번 방의 선물이 딱 그거였다고. 그거 누르면 바로 눈물 나오게 돼 있어요. 게다가 그런 거 보면서 안 울면은 네. 뭐지네 뭐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너 티야 이거지. 더 심하게 가면 너 소시오패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럼 여기서 음악 듣겠습니다. 예, 뭐 같은 가수의 노래이긴 한데 네. 연달아서 들어도 그 분위기를 좀 더 짙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맺지 못할 인연이랑 생각을 말자 마음의 다짐을 받고 또 받아 한 100번 달랬지만 어쩔 수 없네 잊으려 해도 잊지 못할 그대 모습
그려볼 때 밤비는 끝없이 소리 없이 내 마음 들창가에 흘러내린다. 맺지 못할 사랑이랑 생각을 말자. 아쉬운 미련만 남고 또 남아 잊으려 했었지만 잊을 길 없네. 빗줄기 속에 추억 실어 그대 이름 불러볼 때 밤비는 끝없이 하염없이 마음 슬픔처럼 흘러내린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은 사랑해서 안 될 사람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아픈 가슴 오늘의 슬픔이여 여자의 숙명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나만이 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이기에 울면서 돌아설 때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우수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도 다시 한번의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약간 징후적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신영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신영균이야말로 60년대 초반 중반에 그 듬직한 장남형, 큰형 같은 분위기를 도맡아 하고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네. 신성일이 그냥 그 연애하다가 망가지거나 뭐 부잣집 남자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리의 자식이었다면 신영균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가난한 집에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딱 그 인물이 자기는 성공했어요. 미워도 다시 하면서 보면은 네. 정말 바닥부터 있고 유치원 여교사로 있었던 그 여자 주인공 문희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고학생처럼 뭐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본부인이 아이들 딱 데리고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여자는 내쳐져서 저기 멀리 동해안에 시골에 가서 있는 거고 이 남자는 성공을 해서 멀쩡하게 2층 집에서 다 코스염 달고 있는 중년의 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60년대 초반 작품이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여자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여자가 들어오면 이제 가정이 깨지는 거니까 자기 핏줄까지는 거두는 것까지 해야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60년대 초반이라면. 그런 작품도 꽤 많아요. 네. 63년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영화가 됐던 아빠 안녕 같은 작품이에요. 동백아가씨도 사실 그거예요. 동백아가씨도 애는 거두고 여자는 떨어져 떠나니까, 나가죠. 예. 이거는 애도 못 건져요. 애도 떨어져 나가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가부장제의 이 안전한 영역 안으로 누가 들어오고 누가 위기가 처해지는데 그 위기를 다시 세우는데 거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게 옛날에는 뭐 미혼모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혼외자까지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점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 진짜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진짜. 네, 이런 연구들이 꽤 나와요. 이렇게 예. 연구하는 것들이. 예. 자, 다음은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정권 세 번째 시기가 시작되는 시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뭐 아직 본격적인 그 시점은 아니지만은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작품으로는 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시기가 아까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15살, 17살, 20살짜리 대학생이라면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걸 눈물 흘리면서 보고 있겠습니까? 안 고무신도 안 보겠죠. 신는데. 예. 네. 나훈아 노래, 이미자 노래 좋아하겠습니까? 안 보겠죠. 안 듣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 문화. 그렇죠. 68년부터 조영남을 필두로 해서 청년 문화가 가요계에선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이걸 반영해주는 어떤 영화적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금 얘기 나온 조영남의 노래이기도 하고 영화이기도 한. 그러니까 이분 조영남 씨도 영화에 근데 꽤 나왔어요. 예. 그리고 드라마에도 사실 나왔는데 연기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없어서. 네, 네. 드라마에서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심지어 최영희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예. 유호극장에 너무하셨어라는 작품이었는데 둘 다 못했는데 최영희보단 조영남이 나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조영남은 무대에 서서 이제 성악가였기 때문에 오페라 같은 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나은데 역시 못하기는 마찬가지. 사실 이 곡은 제가 고른 곡은 아니고요. 제가 네. 고른 그 영화와 주제가 아니고 이영미 선생님께서 골라주셨는데 내 생에 단 한 번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작품인 것 같아요. 예, 조영남이 불렀고 조영남이 또 그 주연을 맡았고. 69년 영화. 예. 예. 그리고 또 원곡도 의미가 있는 게 60년대에 보면은 그 미국 일변도의 번안곡이 많았지만은 미국 일변도는 아니었거든요. 유럽 노래들이 그래도 꽤 많이 유행을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내 생에 단 한 번만 이 원곡이 이태리 곡입니다. 그러니까 깐소네라고 하는. 예. 네. 깐손의 붐이 있었어요.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뭐 산레모 가요제 뭐 이런 거 산레모 가요제 있었지. 시대가 있어요. 진짜. 그 왜 언덕 위에 하얀 집 이거 있잖아요. 불이 나면 까만 집. 바로 그거. 네. 그게
그게 이제 쌍내모 가요제 올라와서 인기가 큰 건데 그거는 뭐 한 세 사람인가 한꺼번에 그렇죠. 이른바 경작. 누구께 이겼냐. 막 그때 왜 이렇게 깐소네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국적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냥 선율이 예뻐서 그러니까 이국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아름답고 우수어린 선율. 이탈리아 노래들이 좀 그렇잖아요. 미국 노래 발라람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그 양품 가요의 붐들이 쫙 올라오면서 다양한 노래들에 대한 취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이 더 좀 취향도 다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언더그라운드로 내려가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만 다양하지 못했네요. 근데 뭐 이당 어느 시대에나 그 대중문화라는 거는 그 주류와 비주류가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예. 주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도 지루했고 지금도 지루할 수 있는데. 예. 그럼 본격적인 청년 문화가 이렇게 태동하기 전에 영화로 이 내 생에 단 한 번만 요거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청년 문화가 올라왔죠. 이미 68년이면은 조영남하고 최영이라고 하는 그 두 대학생 음대 출신의 가수가 올라왔고 예. 트윈폴리어가 텔레비전까지는 못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인기를 모으고 있었고 예. 그리고 신중현 사단 펄시스터즈의 그렇죠. 인기가 펄시스터즈. 68년입니다. 69년에 김추자 인기가 올라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다. 주류를 먹었다.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건 71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71년에 판이 뒤집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가요계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요라고 하는 건 노래를 짓고 부르는 건 젊은 애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제작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예. 재능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영화하고 드라마는 달라요. 이 흐름이 영화계로 들어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도 그렇죠. 들어가고 예. 뭐 뭔가 시스템이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제일 늦게 변하는 게 드라마입니다. 방송국까지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만들었던 내 생에 단 한 번만 같은 노래가 조영남 노래를 엄청나게 히트를 했어요. 딜라일라 다음으로 히트한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러면 청년 문화적 분위기를 알고 있는 감독이냐? 아니에요. 최인현 감독은 어떤 분이냐면 사극, 무협 영화 이런 거 많이 찍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이 드신 감독들이 만들어요. 근데 이런 거 왜 만드냐.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미워도 예. 다시 한번 안 보고 보기 싫어하는 조영남 좋아하는 애들의 취향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에 돈거리만 되면은 다 영화로 만드는 이미자도 만들고 남인수도 만들고 뭐 신파도 만들고 복고도 만들고 그런 거와 똑같이 조영남 떴어? 그럼 조영남 데려다가 조영남 노래 하나 할 갖고 하지. 그다음에 뭐였죠? 푸른 뭐였죠? 푸른 사과. 예. 그거는 뭐 청년 문화에 온갖 인간들이 다 또 총출동해갖고 무슨 만들고. 나름 화려한 음악 영화. 예. 그런 게 70년대 전반까지 가요. 미인처럼 신중현과 엽전들이 다 등장하는 영화도 있고요. 뭐 맹물로 가는 자동차 그래가지고 무슨 김세환 나오는 작품도 있고요. 근데 보고 있으면은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저 EBS에서 본 것 같아요. 맹물로 가는 자동차.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그 양반들이 영화를 이렇게 못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하고 안 맞는 영화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 감수성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그런 소재 요즘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할 거 아니야? 그냥 갖다가 쓰는 그냥 그렇게 만든 영화들이 청년 문화를 빙자해서 껍데기만 씌워서 이렇게 나오는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는 얼마나 이 당시에 가요계에서의 이런 새로운 흐름이 이제 부각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내 생에 단 한 번만도 그런 영화고. 예. 그러면 주제가를 들어야죠. 예, 사실 근데 조영남 아저씨는 그 초창기부터 좀 이렇게 오리지널 히트곡은 없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왕열전 할 때 그랬잖아요. 최규엽 얘기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그렇죠. 조영남 같다고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새로운 흐름이 올 때는 우리나라의 근대가 그렇듯이 항상 외국에서 뭔가 수입해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했고 아주 잘했던 사람인 거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딜라일라도 어느 순간에 불렀더니 어느 날 아침 내가 서태지가 돼 있더라. 이제 어느 순간에 진짜, 90년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과장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거의 그 그래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렀는데 이건 뭐 거의 한국의 타잔
이런 왜냐하면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찬 사람을 처음 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딜라일라보다 내 생에 단 한 번만이 더 잘 부른 노래 같아요. 그러니까 딜라일라에 비해서 훨씬 더 감정이 좀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한 표현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요즘의 조영남 아저씨의 목소리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예, 이 초기에는 아직도 성악과 훈련을 탄탄히 받은 흔적이 남아 있어서요. 잘 불러요. 굉장히. 그리고 이 고를 때 이제 좀 이따 듣겠습니다만은 조금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그 음반 자체를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소스를 구하다 보니까 음악을 파일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먼저야? 그러니까 완전히 나이 들어서 불렀으면 표가 나니까 하는데 뭐 다 젊을 때 부른 것 같기는 한데 두세 개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아마 이게 최초 녹음본이 맞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곡이. 그러니까 소리를 비교해 보면 조금씩 그 얇아진다 그럴까? 그러니까 가요를 계속 부르면 성악과에서 공부하던 때 나왔던 굵고 웅장하고 깊은 소리가 조금씩 얇아져요. 그래서 가장 두꺼운 초기의 소리 같은 것을 골라서 이제 갖고 온 겁니다. 뭐 나름 또 외부 자문도 구했으니까 뭐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1969년작 내 생에 단 한 번만 조영남의 주제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좀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 이영미 선생님 뭐 숨차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숨차죠. 이렇게 얘기하면 숨차요. 진 빠지고. 이준희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물을 계속 마셔가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숨 좀 돌려가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김세호 PD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세월은 강물 따라 흘러가지만 젊은 날의 내 청춘은 어디로 흘러서 가나. 흘러가는 저 구름도 흐르다 서로 또 만나는데 만나야 할 내 사랑은 어디서 날 기다리고 있나.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하여주.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하여주. 사랑 내 사랑. 날아가는 저 제비는 밤이 오면 다시 돌아오지만 젊은 날의 내 청춘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겠지.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대와 나의 젊은 날인데 우린 언제나 만나 영원한 앞날을 맹세하나.